박소영 기자의 이딴 문답. 여러분은 우리 동국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버럭 화를 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더러 겪는데요. 학우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이딴 것들을 가지고 속 시원한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지난 2000년 일본인 교환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회학과 김익기 교수를 기억하십니까? 사회학과 학생들의 계속된 저항과 해임 운동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2년 휴직을 권고받았는데요. 올해 학교 측은 김익기 교수에게 사회학 전공 수업을 다시 배정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자리에 사회학과 여성국 허준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29대 사회학과 학생회에서 여성국을 맡고 있는 07학번 허준기라고 합니다. 네, 처음 김익기 교수의 수업이 개설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회학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먼저 집행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저희는 폐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1학기 과 사업 계획들을 짜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일이 틀어져 버리니까 허탈한 마음도 있었고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의 분위기는 반반이었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었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관심조차 없었다고 할까요? 워낙 사건이 8년이나 되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날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는데 손 놓고 있다가 당한 꼴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세운 계획은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경하게 나가자 그런 쪽이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 구성원들이 인원 동원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후에 그러니까 김익기 교수의 수업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학교 측에 뭐 어떤 요구를 했다든지 그의 복직을 거부하기 위해서 뭔가 하셨을 텐데요. 예,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사회과학대 학장님께 김익기 교수에게 수업을 배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걸 들었고 바로 학교 곳곳에 수십 장의 대자보를 부착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수업 배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제 학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있었는데 찾아가 보니까 수업 배정을 하라는 학교 측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이제 1차적으로 목표는 폐강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방학 중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보부착과 과 학우들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서 수업을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입생들이 학교에 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뭐 영어 시험을 본다던가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던가 그때마다 선전전을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그대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은 내일 저녁에 있을 사회학과 성폭력 교수 김익기 간담회에서 확실히 결론 지어질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제 생각은 그냥 침묵 시위는 사실 2000년부터 해왔던 것이고 2008년 현재도 하고 있지만 김익기 교수나 학교 측의 압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익기 교수는 정말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고 지난 8년간 사회학과 학생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침묵 시위는 수위가 가장 낮고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세 번의 침묵 시위 결과 김익기 교수나 학교나 압박이 가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과 학생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나 한겨레에서 취재를 하러 왔지만 침묵 시위고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지면에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제 그 시위는 계속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재미있는 사업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성주의가 이렇게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수위를 점점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 동국인 모두를 위한 일이니만큼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사안이 결코 사회학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회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현재 김익기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과 학생들한테도 수업권이 있잖아요. 우린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픈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사회학과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을 듣는 그 과 학생 여러분들도 모든 학우들이 함께 김익기 투쟁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김익기 문제의 본질이 김익기 한 개인의 도덕적이나 윤리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문제는 김익기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익기가 사라져도 성폭력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굳이 교수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일상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 그런 언어에서조차 성폭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력을 저지르게 혹은 저지르고도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김익기 문제 해결을 발판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잘못된 학칙을 들먹거리면서 김익기 교수의 수업을 철회할 수도 해임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학칙이 잘못되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그 학칙을 들어서 성폭력 교수를 비유하는 것은 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던 사람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상황이 이렇다면 얼마든지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는 분명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건데 안전한 교육은커녕 알면서도 학생들을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꼴이다 보니 완전히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등록금만 매년 신나게 올리는데 그러다가 한번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학과 여성국 허준기 씨였습니다. 자,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K 교수 수업 듣지 말라, L 교수 수업 듣지 말라 매번 지겨우시죠? 쟤네 또 저러나 보다 라며 그냥 지나치시죠? 그러니까 아무 변화 없이 매 학기 초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학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간 내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움직여 실천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딴 문답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박소영 기자의 이딴 문답을 마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도주의 김지영 PD, 기술의 이한미루 엔지니어, 제작 진행의 박소영 기자였습니다.